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누군가를 표현할 때 평범하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평범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뛰어나거나 개성이 없다,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다,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개성이 없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평범한 것만큼 특별한 게 없다라는 점도 알고 계신가요? 평범할수록 특별하게 느껴지는 집밥처럼 어쩌면 너무 특별한 게 너무나도 당연해서 평범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투자의 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의 투자의 신이죠.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월요일을 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함께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궁금증을 꼭 전화로 풀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셔도 좋아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를 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영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님 하시면서 명준우 운용형님 늘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함께 남겨주셨고요. 한강님 오늘도 화이팅 외치시면서 출석하셨습니다. 준호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서당계 1년차님 오늘도 고추장색이네요 하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양봉 룩을 입고 왔고요. 전정희님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라면 먹고 챔피언님도 쭈누쌤 하면서 반갑게 인사 나눠주셨네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서 궁금한 점, 질문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좀 출발해 볼 텐데요. 운용형님 앞서서 제가 오프닝을 조금 틀리기는 했지만 네.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운용형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특별하다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평범하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특별할 것도 없죠, 뭐 그냥. 왜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평범한 적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평범하다고 생각한 네. 적은 어릴 때부터도 없긴 없었는데 네. 그렇다고 뭐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또 특별하다고 느끼는 적도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런가요? 예, 다른 분들 뭐 보통 사시는 거나 네. 제가 사는 인생이나 어떤 업종에 계신 분들도 뭐 다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래요. 예, 주로 내 뭐 인생이 특별하진 않지만 내 자체는 좀 특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세상에.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예. 특히나 제가 느끼는 운용형님 역시 굉장히 시장에 대한 좀 특별한 시각이나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그 관점을 통해서 또 투자자들의 계좌를 또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도 특별한 하루하루 특별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사소하거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평범하지 않고 특별하게 대해주면 어느 순간 정말로 특별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투자의 신과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특별한 한 분 한 분이고요. 특별한 여러분의 그 시간을 또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좋은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한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는 어떤 것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운용형님은 바이오에 대한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바이오의 시대다, 바이오의 장이다 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바이오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그 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네.
또 이제 7월 달이니까 3개월 차 이제 들어왔는데요. 네. 바이오제약의 9개월로 예상되는 이제 대시세 사이클에 3개월 차, 특히 4개월 차부터는 엄청 세진다. 그런 맞아요. 얘기들 계속 드렸죠. 네. 예. 근데 3개월 차 들어왔는데도 많이 센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많이 예. 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3개월 차가 원래 이렇게 세지는 않은데 뭐 많이 센 걸 보면 올해는 이제 4개월, 5개월, 6개월도 많이 셀 건가 본데. 예. 시작을 이렇게 세게 했기 때문에 더 세질까요?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럴까요? 예.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 예. 시작을 너무 세게 해서 예. 살짝 쉬어갈까 봐. 쉬긴 쉬어야죠. 예, 중간중간 그래요? 쉽니다. 한 3, 4주씩 쉴 때가 있는데, 그건 이제 9월 달 15일에서 10월 달 한 10일 정도까지, 거기 한 3주, 4주, 거기서 이제 바이오가 가만히 쉬는 구간들. 그런 자리가 이제 이 종목들로 보면은 이제 크게 내파동, 9개월 동안은 또 내파동 주로 만드는데, 네. 예, 첫 번째 상승마디 이후에 눌림목 구간으로 작용하는 종목도 있을 거고, 그쵸, 그쵸. 거기가 이제 두 번째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으로 작용하는 종목들도 있을 건데, 이 내년도 한 2월까지의 4개의 파동들 중에서는 그 9개월여 동안에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요. 엄청 또 세게 느껴지는, 진짜로 셀 때가 있고, 반면에 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끝났나? 바이오 제약이 이제 끝났나 싶을 정도로 뚱한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뚱한 시간이 9월 15일에서 10월 10일 정도까지의 한 3, 4주 그리고 12월 10일 정도부터의 또 한 거의 연말 내지는 1월 달 첫째 주 거기에 서너 주 그게 이제 또 종목들마다 보면 어떤 거는 첫 번째 파동이 이제 눌림목 구간 두 번째 또 12월 거기도 이제 어떤 종목은 이제 두 개의 파동 크게 만들어 놓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슈팅을 가기 위한 눌림목 구간 어떤 거는 또 세 개 다 만들어 놓고 최후의 슈팅 과정 가기 위한 눌림목 과정 그렇게 작용할 건데요. 네. 잠깐 숨 고르는 시간들은 필요할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숨 고르는 시간들이 미리 잡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기인 예, 미리 거죠. 잡았어도 또 종목 교체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되겠죠. 네. 이게 사이클이 한 파동 한 파동이라는 게 뭐 10% 2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시가총액 큰 종목들도 뭐 50% 70%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또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 마디 파동에서는 멀뚱하니 오히려 앞에서는 좀 이제 왔다 갔다가만 했던 그런 종목이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또 되기 때문에 그런 또 바이오 제약 안에서도 네. 종목 교체해야 되는 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그 시기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청자분들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벌써 이제 그 움직임이 계속해서 눈에 띄고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팅창에서도 속는 새 치고 하나 잡았는데 잘 가긴 간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한미약품에서 수익 내셨다는 한강님 벌써 수익을 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함께 나눠주고 계시는데 자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점 또 그 부분들을 차트와 또 수치를 통해서 좀 증명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증명을 해주셨잖아요. 코스피 의약품 일간 차트가 지수와는 또 다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이번 한 주도 비슷했나요? 이번 한 주는 또 차원이 달랐어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저도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네. 아까 원고 만들다 보니까 네. 지수 자체도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예. 지난주는 지수도 괜찮았어요. 아니 이 한 주 또. 의약품. 코스피 의약품 지수가. 예, 의약품 바이오 이쪽이 지수가 거의 한 1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래. 저도 그렇게까지 오른 줄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올랐나? 예. 그렇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랬네. 일단 그 의약품 지수 보면 지난주 방송 드릴 때 거기가 이제 직전 15거래일 차트였죠. 네. 여기 편집해 갖고 없었는데 6월 20일인가부터 그 7월 6월 15일부터인가? 15일이었죠. 예. 그쵸. 거래일이니까. 예. 네.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보면은 의약품 지수는 오히려 한 1점 몇 % 오르고, 여타 섹터들은 뭐 또 한 9%, 13%, 뭐 15% 그런 식으로 빠진 것까지 보여드린 게 지난주였는데, 네. 지난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의약품 지수가 14,108포인트?
그랬단 말이에요. 14,108포인트. 근데 이번 주 오늘은 단위가 바뀌었어요, 앞에. 14,108포인트에서 네. 15,244포인트. 그래프로만 봐도 차트로만 봐도 위쪽으로 쭉쭉 올라간 게 딱 느껴질 정도로 네. 고개를 확실하게 들었네요. 그러니까요. 1000포인트면 엄청난 거죠. 거의 한 7, 그렇죠. 8%? 네. 거의 한 8% 가까이 일주일 동안 지수가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업종 지수가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다 한다면은 코스피 지수가 일주일 동안 한 200포인트 오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예. 상당한데 지난주 코스피 의약품 지수도 보면은 사실 빠진 날이 없죠. 지난주 지수가 하루 걸러 하루로 퐁당퐁당 급등급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월요일이 한 30포인트 이상 급락이었나? 급락. 그리고 화요일이 또 한 30포인트 이상 급등. 네. 수요일이 다시 30포인트 이상 급락. 목요일이 또 30포인트 이상 급등. 그리고 금요일 한 20포인트인가 오르고 그러고 끝난 게 지난주인데 의약품 업종 지수는 뭐 매일 올랐죠. 예, 지수 오르는 날은 또 급등, 지수 빠지는 날도 상승, 지수 네. 오르는 날도 급등. 예, 체감 종목들도 그래요. 체감 종목들도 지난주 지수가 급등급락 이렇게 반복이 됐어도 종목들이 늘 빨개요, 그냥. 예. 그냥 맞아요. 늘 빨갛고 관심 종목 이렇게 보유 종목들이 늘 빨갛고 그 중에 또 뭐 한 7개에서 한 2개 이상씩은 그래도 한 두 자릿수 가까이 두 자릿수 이상 또 급등이 나타나고 그게 지난주 내내 형국들인데 맞습니다. 지수도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이 7월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40% 가까이 뛰어오른 종목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 지수나 시장에 상관없이 지금 바이오 종목만은 계속해서 빨간불을 좀 잘 지켜주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수치들 보면은 요건 또 지난주죠. 7월 4일이니까. 네. 6월 14일에서 7월 4일까지 15거래일 동안에 코스피 변동률이 7.74% 마이너스였는데 코스피 의약품 지수가 1.64% 상승으로 오히려 선방했다라고 얘기 드린 게 지난주였는데 네네. 지수 대폭락에 그래도 플러스 나와 있으니까 네. 이번 주 일주일 지나서 이제 7월 11일까지의 20거래일 변동률은 코스피 지수는 별 차이가 없죠. 한 그렇죠. 1.6% 지난주 올랐으니까 그 마이너스 7.74%에서 마이너스 6.14% 거의 변동이 없는데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지난주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렇죠. 1.64% 플러스에서 지금은 이제 20거래일 거의 10%죠. 9.81% 급등이니까 거의 업종 지수가 지난주 8% 가까이 올랐으니까 엄청 지난주 방송 드릴 땐 연신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맞아요. 여러 번 했죠. 굉장히 약간 흥분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 다음 주부터는 저 제세 박동기 옆에다 놓고 해야 된다. 맞아요. 예. 그럴 만한 예.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요. 예. 앞으로는 이제 더 하지. 더 하지. 예, 이게 보세요. 예,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업종하고도 좀 비교를 해주셨었잖아요. 예, 아니 더 하다인 게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의약품 업종 지수가 이제 그 15,244포인트인데 내년 한 1, 2월 보면 3만 포인트 이상 갑니다. 예. 지금보다 그럼 2배를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늘 그래왔고 직전도 이 30개월 주기설 항상 도래할 때 거의 한 8, 9개월 원투 스리퍼 만드는 동안에 보면 좀 많이 오를 때는 한 150%, 네. 좀 덜 오를 때도 8, 90%인데 지금 봤을 때 내년 연초 한 3만 포인트 간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수가 업종 그렇게 지수가 거의 100% 오르는 거면 그쵸, 업종 지수가. 종목들의 상승은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다. 그쵸. 그냥 발에 그 걸치는 그냥 뭐 바이오자 문이 들어간 종목들도 기본 그래도 뭐 한 50%, 70% 이상은 오른다고 봐야죠. 업종 지수가 배 오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상위 뭐 한 뭐랄까요? 상위 그래도 한 7% 안에 드는 섹터 내에서 메리트가 그런 종목들은 뭐 10배 이상 올린 거고 또 업종 내에서 그래도 한 20% 안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했을 때는 뭐 한 4, 5배 이상은 올린 거고 예, 한 그냥 중간 정도 가는 얼치기다 그러면 뭐 한 2배 오르는 거고 예, 뭐 그 정도 보셔야 되니까
운용률 봤을 때는 그 내년 또 연초 흐름까지 상당히 또 기대가 크다. 예, 또 좋은 기회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오르는 이유는 정말로 이 주기가 왔기 때문인 그럼요. 건가요? 주기가 왔으니까죠. 주기가 왔기 때문에 그 어떤 풍파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는 그렇게 크게 갈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주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뭐 요즘에 뭐 또 뭐 코로나 확진자 뭐 다시 증가세 네, 뭐 그게 등등 또 다시 해도 한번 모멘텀이 되어주고 예.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연말에 12월 올 연초 1월 달 확진자 수 증가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로는 정말 상상 초월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 전만 해도 뭐 확진자 수 하루에 뭐 한 1000명, 1500명만 나와도 야 세상 뭐 그냥 공포스럽게 그쵸.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예, 어마어마하게 이거 뭐 세상 큰일 난 것처럼 막 저거 맞아요. 했는데 작년 이제 겨울 막 이렇게 되니까 막 5,000명 넘어서 7,000명 넘어서 10,000명 넘어서 이건 어마어마한 저건데도 뭐 별로 안 올랐잖아요. 뭐 키트주들 조금 올린 척 하다가 도로 줄줄줄 빠졌지.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뭐 키트나 코로나 혹은 뭐 전염병 관련주들 뿐만 아니고 그쵸 신약 개발주들 예. 맞아요. 내지는 뭐 저 헬스케어 또 뭐 바이오 시밀러 등등해서 바이오주 전반에 걸쳐서 이게 날마다 순환 급등들이 이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네. 큰 차이죠.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요 한 1, 2년 동안은 그런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 뭐 학회 같은 모멘텀,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도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것을 좀 모멘텀으로 해서 강하게 받아가는 건 이런 환경들이 주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 그 시점을 말씀이시죠? 만나야 네. 되죠. 예. 뭐 작년, 재작년도 코로나 주기는 이 확진자 주기는 1년에 그래도 한 2번 이상씩 예, 이게 크게 있었는데 네. 그 시점들은 다 대세 하락이었어요. 예. 약간 맞아요, 반등 오히려 대세 하락 그냥 뭐 이제는 그냥 뭐 끝났지 이런 예. 끝난 게 얘기가 맞았고 많았거든요. 예, 이미 뭐 재작년 뭐 저거 해갖고 주가 상당히 빠져놓고도 뭐 저거 했는데 지금 단계는 이제 드디어 30개월 주기를 맞이하고선 돌아나가는 단계가 되니까 예, 기운이 조그만 이야기에도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쵸, 종목들이 올라가자 예, 이렇게 해주는 파릇파릇하게 그냥 종목들이 예, 파릇파릇이라는 그쵸 표현 이게 좋네요. 아주 네. 예, 파릇파릇하게 움직이는 그런 양상들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예? 맨날 코스피 지금 얼마죠? 지금 한 2,300대 또 왔으니까 네. 예? 뭐 2,500 언제 가나요? 2,700 언제 가나요? 3,000포인트 언제 가나요? 뭐 등등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데 뭐 좀 오래 걸립니다. 뭐, 예. 네. 제가 또 오늘 또 뭐 저 얘기 드리면은 네. 글쎄 전에 연초 작년 뭐 대세하락 얘기 드릴 때도 올 연말 지수는 그래도 한 2,600 정도 될 거다 그런 얘기들은 드렸어요. 네. 연중에 그 2,300포인트 그걸 6월이든 7월이든 찍고 나서 뭐 찍고 난다고 그게 꼭 뭐 바닥이 된다 하는 건 아닌데 연말 지수는 폐장일 지수는 대략 그래도 또 이제 좀 반등하는 척하고 한 2,600 그 정도 옵니다. 조금 세면 한 2,700 그 얘기는 뭐 작년 하반기에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도 올 연말 지수는 한 2,600, 700 그 정도일 걸로 보이는데 그 2,600, 700이라는 게 사실 바이오가 다 먹는 겁니다. 예. 바이오 때문에 예, 코스피 의약품 지수,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 얘네들이 거의 한 연말 정도면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가 있겠죠. 그 폭이 코스피로 치면은 거의 한 300포인트, 400포인트 잡아먹거든요. 네. 예, 코스닥도 역시 상당히 잡아먹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연말 지수가 2,600이라 해도, 바이오, 제약, 이게 3,400포인트를 잡아먹어버렸다. 그 얘기는 여타 섹터, 여타 종목들은 못 오른다는 얘기겠죠. 오히려 8월달, 뭐 9월달 이런 데서 저점을 또 깨고 쑥 빠져 내려갔다가 그거 네. 좀 반등 나오다 끝나는 게 올해고 역시 바이오, 제약 이쪽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형 펀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주요 자산운용사에
뭐 우리나라 그래도 뭐 주로 뭐 삼성, 미래에셋 뭐 등등의 주요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라면은 나는 바이오가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삼성전자 다 팔아갖고 뭐 바이오 종목들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죠. 딱 그 섹터별 기준을 맞춰서 이걸 그 범주 안에서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지수랑 이렇게 연동할 수밖에 없죠, 그 수익률들이. 네.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잔고가 1,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1억 원이다, 3억 원이다, 뭐 20억 원이다 상관없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뭐 바이오 제약 중에 뭐 한두 종목으로 그냥 저거 뭐 난 그냥 한 연말까지 이걸로 승부 보겠다면은 그래도 되는 거고. 그렇죠? 바이오 제약에 한 4-5 종목 해갖고 그거 분산해서 바이오 제약으로 100% 투자해도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그렇죠? 위에서 뭘 하는 사람도 없고요. 예.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면은 위에서 바로 뭐 그러기도 전에 이미 내부 시스템 통제해서 그냥 다음날 아마 책상에 빠져 있을 겁니다. 예.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네. 그렇죠? 예. 업종별 비율을 딱딱딱 맞춰서 고안해서 이거 종목 갖고 장난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내년도 뭐 1, 2월이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 뭐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진짜 산지에서 물고기를 1년에 정말 한 1년에 계절에 한 서너 번 먹어요. 서너 달에 한 번씩만 이게 산골 오지에 있는데 이게 물고기가 공수돼서 와서 그쵸? 네. 3달에 한 번 예를 들어 이 뭐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어떻게 먹겠어요? 그냥 뭐 몸통도 먹지만 뼈까지 발라 먹겠죠? 다 먹어야죠. 그럼 3달에 한 번 먹는 물고기인데 근데 저기 배를 타고선 지금 이제 낚시를 가가지고 막 물고기를 막 잡는데 그걸 막 회를 쳐서 먹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왜 다 버리겠죠, 그냥. 그쵸? 여기 살만 이제 뚝 해갖고 회 톡톡톡 치고 머리랑 뼈다귀랑 꼬리랑 이런 거는 그냥 바닷가에 다 던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도 되는 거고. 나는 굳이 1, 2월 달에 상투잡이 사파동에 이제 상투권에서 대중투자자들 그 뼈 발라 먹겠다고 생선 대가리 먹겠다고 막 뛰어드는 거긴 난 쓱 정승처럼 빠지고 연말까지만 몸통만 딱 1, 2, 3 하고 먹고 나오겠다 해도 뭐 아무럴 거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연말까지 바이오 제약 안에서 그 종목들을 가지고 쭉 투자하다가 또 운용력이 내년도 뭐 한 2월 달이나 언제 가서 어떤 또 지령을 내려줄 거예요. 예? 맞아요. 예. 투자의 신에서 또 어떤 섹터 지령이든 어떤 지령을 내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선 또 저거 하시고, 예. 그럼 좋잖아요. 이게, 환경이 좋은 데서 놀아야지. 이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주기가 돌아왔다는 거는 정말 그 어느 것보다 큰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호재를 호재로 제대로 반응하는 시기가 그대로 왔고요. 바이오 섹터의 환경이 만들어진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를 하셔서 그에 대한 투자의 팁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정말 바이오 섹터에서는 물반 고기반인 시장인 거잖아요. 그 어떤 것을 잡아도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때가 오고 있다라는 점,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점 매주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코스피 의약품 지수를 통해서 정말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했는데 또 이게 시장이 좋으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시장 다른 업종들과 비교했을 때도 코스피 의약 이 바이오 업종만큼은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점이죠. 네, 또 6월 14일에서 7월 4일까지의 15거래일 변동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의 변동률들과 또 이번 주 5거래일이 첨가된 변동률들 여타 섹터들을 한번 보면요. 네. 지난주까지 15거래일 변동률이 화학, 철강, 금속, 전기전자, 건설 이렇게 보면은 뭐 앞자리만 딱 이게 기억을 우리가 다 뒷자리까지 못하니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9, 8, 11, 13, 9, 8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주 5거래일 지수가 1% 정도 더 올라온 5거래일 고기 변동률 보면 12, 13, 5, 9. 그러니까 화학이랑 철강, 금속은 오히려 지난주 지수 반등 구간에도 좀 더 빠졌죠. 1% 이상. 그러네요. 전기전자는 그래도 삼성전자 이쪽이 좀 올라주면서 그렇죠. 좀 방어가 된 것 같고 그 외의 섹터들은 더 떨어졌습니다. 예, 전기전자만 그래도 삼성전자 효과로 한 3% 정도 지난주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 나타났었고 반면 여타 또 뭐 섹터들은
지수가 반등했던 지난주에도 하락세가 더 깊어지는 그런 양상들인데 네.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지수만 놓고 봤을 때도 6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예를 들어 철강금속과 바이오 제약이다 놓고 봤을 때는 거의 한 25% 이상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이쪽은 거의 한 14% 빠지고 이쪽은 거의 10%가 올라갔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 우열이 상당히 이렇게 갈리는 부분들인데 네. 이게 내년 2월까지 간다는 게 무시무시한 얘기지. 그죠? 예, 그죠? 예. 네. 그게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네. 그리고 금융업종도 이제 지난주까지 15거래일, 이번 주 이제 20거래일, 그 변동률들 보면 지난주까지의 그 15거래일 변동률은 금융유통, 운수장비, 통신 마이너스 921 0.6, 921 0.6 그거에서 일주일 1630. 네. 그러니까 이쪽도 오히려 지난주 1% 이상 더 지수가 빠졌어요. 올라왔는데 맞아요. 더 빠졌어요. 금융주도 지금 일주일 동안에 하락세가 더 강해졌고 유통도 강해졌고 운수장비 더 강해졌고 통신 더 강해졌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지난주 흐름들 있어서도 결국은 삼성전자 필두로 전기전자가 대략 그래도 한 3% 정도 반등을 가져가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이 지난주 8%대 가까운 지수 반등률을 가져오는 그런데 불구하고 지수는 1점 몇 %가 오르니까 나머지 섹터의 친구들은 모두 바닥을 깔아준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 예, 그렇게 지금 되겠고요. 네. 네. 정말 예. 한마디로 바이오만 올랐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봐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마저도 바이오 섹터에서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이슈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이슈의 반응을 제대로 해줬다라는 점들이 차트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섹터에서 어떻든 시총이 제일 큰 거부터 네. 하나씩 지금 보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주 7월 4일까지는 셀트가 오히려 강했던 반면에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가만히 멀뚱멀뚱 4, 5, 6, 7월에 지수가 폭락하고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내려가 있는 동안에 그냥 70만 원대 후반을 지지해줬다 정도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주 흐름에서는 그래도 날마다 또 올랐어요. 맞아요. 크게 급등은 안 했어도, 네, 뭐 2%, 1점 몇 % 하고선 꾸역꾸역 오르면서 나름대로 위에서의 지금 또 다중바닥 그런 양상들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시가총액 최상위권 있어갖고는 둘이 어떻든 이 뭐랄까요 서로 뭐 자웅을 겨룬다? 키 맞추기를 한다? 어떻든 같이 서로 뭐 밀고 땡기고 끌어주는 등산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이쪽 친구 좀 이제 혼자 달렸으면 네. 너는 같이. 이제 잠깐 좀 쉬어라. 내가 좀 한 걸음 또 올라가서 이제 줄 내려주마. 서로 좀 그런 느낌의 네. 오붓한 느낌이 드는 삼바와 지금 셀트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다음 이제 셀트리온 보면은 지난주 흐름까지는 오히려 좀 강했죠. 사람들이 맞아요. 깜짝 놀라게. 맞아요. 야, 이거 만년 지금 벌써 한 1년 반 이상 맨날 빠지기만 하던 셀트리온이 이게 웬일이냐. 증시 폭락이 나타나 있는데 셀트가 오르네 하던 게 지난주인데 먼저 어떻든 또 한 걸음 좀 올라왔다고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 형국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계속 왔다 갔다 좀 갇히는 그런 양상들이에요. 또 이러다가도 또 밀고 올라갑니다. 이게. 예. 근데 셀트리온이 특별히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셀트요? 네. 주기를 맞이했으니까. 주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저렇게 가장 먼저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선제적으로요? 네. 또 이제 뭐. 워낙에 좀 글쎄, 무거운 종목이기도 한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그 8월 달 이제 4개월 차가 되면은, 바이오 제약에 있어가지고 항상, 네. 2015도 그렇고, 17도 그렇고, 19도 그렇고, 항상 강력한 트리거가 나온다. 근데 운용력은 오히려 좀 신종 포진 쪽으로 보이는데 최근 이슈는 좀 코로나
그쵸. 근데 저도 몰라요. 그게 어떤 게 4개월차 트리거가 그쪽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네. 엄청난 물질의 개발, 우리나라의 또 바이오사가 뭐 엄청난 물질의 개발 그걸로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양대 학술지, 바이오 이쪽 학술지에 대문짝 만하게 뭐가 실려갖고 트리거가 나올지 그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좀 2차 팬데믹 성향 그렇다면은 다시금 또 이제 서정진 회장님께서 뭔가 발벗고 선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 2020년 3월 달도 뭐 코로나 막 확산 막 되고 뭐 된 지 한 2주도 안 됐는데 이미 치료제 개발했다. 게임 체인저 치료제 개발했다 하고선 그때 막 언론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빠른 움직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지 네. 뭐 하여간 뭐 일단 뭐 중기적인 지금 빠지는 데 있어서도 원투 쓰리파하고 빠져놓고선도 손바뀜의 과정들을 또 충분히 한 5, 6개월 이상 가져온 부분들이 또 주가의 탄력을 강하게 가져오는 그런 양상들이긴 하지만 네. 뭐 등등 뭐 좋습니다. 이게 뭐 딱딱 뭐 더하기 빼기 해갖고 분석되지 않습니다. 이 종목들이. 바이오장이 항상 그래요. 2014년장도 그렇고 14년 11월부터 또 30개월 마디도 그렇고 2017년 17년도 여름은 셀트가 4개월 차의 대장인데 그거 뭐 지금 보면 우습죠. 거래소 이전. 예, 그게 바이오 제약 전체 섹터의 지수를 배로 들어올리는 그 역할을 거의 반년 이상 했다는 게 지금 보면 무서워도 뭐 그때는, 중요한 건 시세니까. 예, 그죠? 가장 불확실한 섹터라고 생각을 해서 바이오 섹터가 가장 어렵다고 항상 느꼈었는데 또 이렇게 주기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가니까 이만큼 쉬운 섹터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을 운용형님께서 좀 캐치를 해주신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바이오 대표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정말 요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확인했는데 이 대장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왔어요. 네. 주요적인 기업들도 한번 계속 살펴볼까요? 예. 7월 달 지금 들어오면서는 또 강세주도 종목 뭐 워낙 많아요. 그래도 운용력이 예상했듯이 초기 시점은 한 25개, 30개 그 정도다. 거의 한 30개 이상의 지금 종목들로 상당히 탄력 있게 확산되고 있는 현재 시점들은 되고 있는데 이번 주, 지난주 좀 눈에 띄었던 기업들 하나씩 보면은 역시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게 굉장히 또 눈에 띄었죠. 맞아요. 빠지고 또 빠지고. 그렇죠? 빠지고 또 빠지고. 언제야 이게? 2021년 작년이죠? 작년 7, 8월 거기서 이제 불꽃 마지막 한번 뿜어놓고는 또 여기 또 친절하게 쌍봉 만들어 놓고는 정말 딱 1년 됐네요. 그렇죠. 네. 빠지고 또 빠지고 또 이제 바닥 나온 것처럼 꼬셨다가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빠지고 또 빠지고 거의 뭐 파동으로 봐도 거의 한 5파동 지금 나왔는데 그러고선 또 최근 지난주 기조에서는 이틀의 급등과 뭐 이틀의 급등이 다죠. 나머지 날수는 뭐 올랐다고 해도 퍼센테이지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뭐 또 상승률이 그 한 일주일 사이에 54% 찍혀 있어요. 예, 이게 뭐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예? 이게 중장기 낙폭의 힘이지. 바이오 제약주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1년 6개월에서 2년 가까이 네. 지금 중장기 낙폭의 상태에서 타이밍을 맞아서 돌아나가는 지금 시점들이 되니까 사실 뭐 낙폭에 대한 그 반등만 갖고도 막 한 4-5배 오를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 뭐 낙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역배열 라인까지 이제 반등만 그거 뭐 단기적으로 한 뭐 열흘 보름 그거 하는 것 같고도 또 40-50% 너끈히 반등 나오는 종목들 많고 또 유형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반면에 이게 이제 중장기 낙폭의 힘을 필두로가 아니고 오히려 1년, 1년 반 이상 일종의 힘을 응축해 놓고선 추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그게 대장주지. 5배, 10배 이상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인데 이렇게 그냥 뭐 쓱 하고선 이제 한번 좀 뭔가 바람 약간만 불어도 주가가 빵빵빵 잘 터지니까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이렇게 막 신고가 막 이제 뚫어 넘기고 특히 막 이건 뭐 신규 상장 후에 그거지만 1, 2, 3, 4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막 소문나고 저거 한 단계에서 마지막 신고가 랠리 이럴 때는 사실 먹을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다 거긴 이제 다 이제 새로운 영역대 높은 데서 막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또 뭐 리스크도 많고 추후에 리스크도 많고 또 뚫어 넘기는데도 막 버겁과인데
사실 주식이 퍼센테이지 놀이잖아요. 그쵸. 네. 누가 장대 양봉이 더 크냐가 아니고 위에서는 장대 양봉이 이만하게 나와도 30% 25%뿐이 안 되지만 밑에서는 장대 양봉이 요만큼 나와도 상한가거든요. 아, 예. 그렇죠?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그쵸. 주식 퍼센테이지로 하지 뭐 예? 예. 몇만 원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예. 뭐 그렇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이슈들 이게 뭐 달고 다른 이슈들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 뭐 오미크론 관련된 무슨 네. 치료제 또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상당히 또 매출 점유 늘어날 수 있는 뭐 가능성 등등 그런 이슈들인데 그건 이전에도 다 있었던 이슈들인데 딱 이제 시점이 오고 그런 시점이 되니까 훨씬 또 탄력 있게 반응이 되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고 있고요. 네.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다시 한번 재확산되면서 진단키트 쪽에서 가장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얘 좀 주기적으로 그래도 출렁출렁 움직여왔던 그 작년과 올해 지금 시점들 되고 있는데 그 현재 시점도 보면은 여기 좀 뭐 얼마 안 오른 것 같아도 꽤 오른 겁니다. 이게 뭐 조금 뭐 밑단에서 지금 조금 오른 것 같아도 퍼센테이지는 거의 한 70% 가까이 나오는 그런 양상들인데 네. 이게 제일 먼저 움직였죠. 사실 6월달 중하순, 7월달 넘어오는 시점들 속에서 가장 먼저 그래도 50% 이상 단기 상승률 주면서 또 좀 나름대로 그 바이오 제약주들 있어가지고 야 이제 뭔가 이전과는 다른 상당히 탄력 있는 어떤 시점들에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지금 뭐 빵빠를 울린 게 뭐 휴마시스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키트주들도 보면 그래요. 뭐 시젠도 그렇고 또 그 한 4-5종목 정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까지도 밸류가 내려와 있죠. 예.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게 사실 또 중장기적으로 막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제 상투치로 올라간 단계에서는 사실 밸류로는 말이 안 됩니다. 대중 투자자분들이 이건 지난달에도 올랐고 지지난달에도 올랐고 6개월 전에도 올랐고 늘 올리니까 내가 산다고 혹시 빠지겠나 하고선 그래서 사는 거지 밸류적으로는 살 수가 없죠. 밸류적으로는 사실 뭐 퍼나 뭐 PBR 이런 걸 놓고 봐도 네. 뭐 터무니없는 그런 가격일 때가 많은데 지금 뭐 키트 이런 쪽들은 또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게 그래도 2년 동안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괜찮은데. 예, 사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장 실적도 뭐 중요하지만 분기별로 나오는 실적 보통 보면은 뭐 연간 단위의 이제 실적 기조를 놓고선 그걸 갖고 이제 뭐 펄을 7배 반영시키고 10배 반영시켜서 어떤 이제 시가총액을 예측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이쪽들은 2년 동안 걷어들인 수준 자체가 그 뭐랄까 현재 시가총액을 거의 능가하는 수준들 내지는 또 어떤 회사는 거의 상반기 영업이익, 상반기의 순이익 수준이 현재 시가총액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도 꽤 있어요. 그럼 이건 밸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다음 분기부터 적자 날 것도 아니고 다음 분기도 지금 실적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은 단계인데 거의 이 벌어놓은 현금 수준 내지는 그 이하의 시가총액이다 하면은 주가가 또 펌핑이 되고 밀고 올라가서 첫 번째 상승 사이클 눌림목, 두 번째 상승 사이클 눌림목, 세 번째 사이클 눌림목 위에서 마지막 쌍봉까지 치는 1월달, 2월달 가서 보면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폭이 엄청 큰 거죠. 그죠? 예. 알이니까 그냥. 예. 그러네요. 그냥 풍선도 맞아요. 이렇게 부풀려 놓은 풍선은 언제 바람 터질지 모르지. 그럼요. 바람 더 넣는다고 해도 얼마나 더 늘겠어요? 요만큼 늘어봐야 15% 넣은 건데 15% 늘리려다가 뻥 터지지. 반면 풍선도 요만한 풍선일 때는 얼마든지 펌핑해서 늘릴 수 있잖아요. 주식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여기 지금 바이오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메리트가 상당히 있고요.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거 볼까요? 예, 다음은 또 바이오니아 되겠는데요. 바이오니아는 또 다르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가만히
근데 모양은 또 다 잘 갖춰요. 이게 차트가 좀 작아서 그런데 이것도 언제야 이게 작년 연초인가요? 아 여름이구나. 쌍봉 치고선 절절절절 빠질 때도 항상 운용력에 1번 올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2번, 3번 그리고 6월달 시장 폭락한다고 4번까지 나왔죠. 그리고 4번까지 나오고선 이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차트가 워낙 지금 작게 돼 있어갖고 그러고는 거의 얼추 쌍바닥 비슷하게 거의 한 달 동안 그거 만들어 놓고 그러고 푹 하고 어제 한번 치고 올리고 네. 오늘 또 오늘도. 치고 올리고 네. 그러니까 또 금세 또 한 60% 오르는 그런 양상들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면은 밸류적으로 상당히 이건 지금 뭐 회사 기업 가치 이익 그리고 미래 성장성 놓고 봤을 때 어쩜 이렇게 쌀까? 그런 종목들이 지금 뭐 우후죽순으로 많다는 거죠. 정말 그만큼 반등의 폭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반등의 폭도 강하게 나오는데 또 종목들에 따라서는 당연히 지수가 지금 업종 지수가 15,000포인트에서 내년도 연초 3만 포인트를 간다는 거는 네.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또 많다는 얘기잖아요. 신고가를 뚫는 힘들이면 주가가 또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폭들은 네. 훨씬 더 또 커지기 때문에 뭐 기대가 큽니다. 맞아요. 뭐 오늘은 이상하게 또 심장이 별로 안 터질 것 같네요. 지난주는 별로 왜죠?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적응이 됐나? 그럴 수도 있죠. 예. 이제 차분하게 이 시장들을 좀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신 걸 수도. 그죠? 좋습니다. 즐긴다기는 좀 그렇고 아직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토마토 TV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뭐 행운인데 뭐 흔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게 늘 듣고 늘 항상 그렇게 그걸 하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시겠지만 이게 주식을 투자하고 이 시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스타 좀 해보셨어요? 어릴 때? 어떤 거요? 스타크래프트 옛날에.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한 번 해보셨어요? 한 번 해보고 포기했어요. 그래요? 저도 뭐 그런 거 잘 못해요. 못하는데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 이제 친구들이랑 오락실 가서 하면 PC방이죠. 맵팩 아세요? 맵팩? 몰라요. 맵팩이라고 있어요. 그 맵팩 깔면 이제 상대편 지도가 이렇게 다 보이는 거야.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 볼 수 있어요. 상대편이 지금 뭐 만들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어디에 가서 뭐 하고 있는지. 그럼 어때요? 훨씬 오락 이기기가 좋겠죠? 그쵸. 그렇죠. 암흑천지 다 알고 속에서 있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막 생각해갖고 하는 것보다. 근데 또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운용력이 맵팩 켜드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재밌잖아요. 맨날 하루하루를 내일은 어떻게 손바닥 될까? 위에 있는 거죠. 그럼 내일은 또 이게 뭐 어쩔까 어떻게 될까? 뭐 그러다가 운용력이 어떤 섹터에 대한 어떤 시점들 혹은 또 지수에 대해서 어떤 시점, 특정 시점들을 놓고 앞으로 뭐 요게 이렇게 된다고선 그려드리는 대로 그게 또 움직이는 그런 시점들이 있어갖고는 굉장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이런 또 재밌는 때도 있구나 맞아요. 하고 즐기실 때가 있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즐겨야죠. 근데 사실 올 여기 어디야? 저기 올 상반기 네. 올 지금 뭐 5, 6월 여기까지도 거기도 맵팩 안 켜드린 것 같아도 켜드린 겁니다. 지수 2306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연초부터도. 좋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 맥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차트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셀리버리가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이후에 좀 강세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그래도 한 60% 가까이 일주일 동안 올랐는데 이건 또 특이하게 무상증자 이슈죠. 그렇죠. 무상증자 이슈고 또 그런 건데 요건 저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근데 그렇게 요런 유형들은 셀리버리가 100% 무상증자 그쵸. 소식과 함께 지금 굉장히 주가도 그렇게 강세를 막 보여주고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그런가요? 유무상증자라는 게 사실 바이오에 있어서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 비슷하게 쓰는 건데요. 이게 뭐
바이오 종목들은 또 이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로 보면은 계속 이렇게 적자가 100억, 200, 300억. 이건 뭐 잘못해서가 아니죠. 연구개발, 예? 계속 R&D 비용으로 해마다 그게 몇백억씩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딱 투자에 대한 어떤 회수, 회수는 어차피 이게 좀 늦다 보니까 중간 단계에서의 무슨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뭐 등등이 있다면은 캐시가 들어오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이 자산을 계속 이제 잡아먹죠. 캐시를 잡아먹으니까 뭘 해야겠어요? 이게 수완 없는 기업 같으면은 또 이러다가 그냥 또 문 닫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유무상증자가 되겠죠. 무상증자 100% 때리면서 또 유상증자.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도 상당히 또 부양을 시키고 회사가 캐시도 상당히 한 3, 4년 이상 연구개발할 캐시를 또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고 주로 나오는 면들인데 네. 굳이 이렇게 뭐 재무적으로 간당간당한 그런 기업들 투자하는 걸 그렇게 뭐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재무적으로 간당간당하지 않으면서도 제조업보다도 훨씬 좀 뭐랄까 밸류적인 메리트도 높으면서 또 신약 개발 부분 또 바이오 자체로서의 역량과 메리트가 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장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렇게 막 재무적인 좀 불안감이 있는 기업을 무상증자 기대하고 네. 투자하는 거를 그렇게 뭐 권장드리진 않는다.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호재로 제대로 인식을 하고 또 반등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이오 주기가 돌아왔기 때문이고요. 이 30개월 주기 중에서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들었다라는 점. 이 3개월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뭐 3개월도 그렇지만 4개월 차 또 네. 더 합니다. 4개월 차에. 종목 확산 정도도 그렇고 치고 가는 이 힘도 그렇고 대중들이 몰입하는 수준도 그렇고 그러나 3개월 차, 4개월 차가 아무리 그 대중들이 몰입하는 힘이 세다고 한들 네. 내년 1, 2월만은 못합니다. 예, 내년 1, 상투잡이 항상 마지막 사파동에서 최후의 상투잡이 들어올 때는 대중들이 눈에 아주 뭐 불을 켜고 빛을 써가면서 그냥 돈을 싸들고 밀고 들어오거든요. 대부분의 대중 투자자들이. 네. 근데 사실 거기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곧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반면 지금 7월달, 8월달 뭐 현재 시점들은 아주 좋은 시점이죠. 좋습니다. 자, 이제 요 주기가 지금 이제 먼저 5번째 주기입니다.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요 30개월 주기가 돌아갈 텐데 그 안에서 9개월 동안 우리는 상승장을 맛볼 수 있는 거고요. 3개월 차 이제 조금씩 시세가 조금씩 집중이 되면서 우리 바이오 종목들의 강한 반등세도 눈에 띄는 시장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요 바이오 종목에 대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만큼은 요 주기를 잘 타서 최근에 정말 너무 힘들었던 요 시장에서 제대로 좀 재미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참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바이오고 그 외의 시장 상황들이 또 너무나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팁도 좀 드릴 텐데요. 운용영님과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밤 9시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시장 진단 해드립니다. 계좌암 사기입니다. 이대로 두어선 안 되겠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치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밤 9시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꼭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 저 사진은 따로 찍으신 건가요? 합성인가요? 수술복 입고 계신 사진? 저거요? 네. 합성 아닙니다. 실제로 찍으신 거예요? 예, 뭐 언젠가 한번 또 스튜디오에서도 네. 한번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 때, 요 수술복 입고 나오시는 시간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또 바이오 섹터 또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짚어드렸고요.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